100세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아마 저는 그게 건강의 제일 1조 철칙이 그겁니다. 예. 그래서 박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나이는 내가 정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박사님 그럼 박사님이 느끼시기에 나의 마음의 나이는 몇 세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난 한 70대 후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70대 후반이다. 네. 마음이야 말하면 참 청춘이죠 아직. 네. 인생에서 난 이 나이대가 제일 좋았다 하면 언제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 우리는 그때는 2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까지 치른 그런 세대니까 제일 어려운 시절입니다. 역사적으로 네. 볼 때. 뭐 좋은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네. 참 딱히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아마 내가 세계적인 뭐 명문대학이죠. 네. 에일 대학에 합격하고 에일 대학을 다녔을 때가 그래도 나한테는 제일 정말 좀 청춘 시대가 아닌가. 그때는 참 청혼의 대지를 품고 그때는 뭐가 되는 줄을 생각을 했죠. 지나고 보면은 후회되는 일도 많고 잘못된 일도 많고 그러나 이제 한 70 후반쯤 되니까 이게 산다는 게 뭐 이런 거구나. 70 후반쯤 되어야 산다는 네. 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네.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네. 이야기를 할 게 아니구나. 네. 우리 구독자님들 인생 70 후반은 되어야 인생에 대해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저도 70 후반이 기대가 됩니다, 박사님. 저희가 또 셀코TV에서 알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어르신이 이시영 박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세 시대 건강 장수의 비결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알려주신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인간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예, 네. 예. 가족 간에는 물론이고 또 동창들 또 뭐 종교인들은 또 교회나 사찰이나 네. 그런 인간관계, 사회적인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거의 한 30% 넘어갑니다. 네. 이제 그게 그 사람들에게 정말 힘든 일이 언제냐 그랬더니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급할 때 전화를 할 데가 없다는 사람이 네. 56%예요. 인간관계가 시원찮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예, 얼마 전에는 이게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병원을 이제 여기저기 다닙니다. 네. 약이 얼마나 많은지 약을 내가 네. 23가지를 먹었어요. 부끄러운 약이지만 네. 그러다가 그런 적이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병원에 가서 아주 혼이 났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퇴원하고 나니까 애들이 얼마나 놀라가지고 이게 자기들끼리 당번을 정해요. 손주들이 당번 정해서 손주들이 당번을 정해서 와서 같이 자는 거예요. 이제. 네. 예. 자, 그런 것도 뭐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인간관계죠. 관계죠. 예. 애들이 정말 싫은 눈치를 보고 할아버지가 혼자 계신데 뭐 그렇게 억지로 온다 하는 기분이 들면은 내가 애들 보고 오라 소리도 못 하고 애들도 오지도 않을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런 관계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를 참 잘해야 되겠다. 사실 평소에 얼마나 손주들하고도 관계를 잘 하셨으면 그렇지. 화요일은 나, 수요일은 네가 가라 이렇게 당번 정해서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평소에 손주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사님이 어떤 노력하셨나 또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손주놈들은 뭐 되게 상당히 자주적입니다. 아이들이요. 네. 자립해서 내가 뭐 생활에 간섭을 하거나 뭐 그렇지는 전혀 않고요. 네. 그래도 이제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은 네. 다 이제 베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놈들 생각은 또 다르겠지 이제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손녀분께서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하루의 루틴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 우리 할아버지는 100세 이상 당연히 건강하게 사실 수밖에 없다. 아침, 점심, 저녁 평생 루틴대로 생활을 하시는데 저희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박사님, 일상의 건강관리법.
눈뜨면 이제 제일 먼저 야 정말 오늘 하루 멋있게 살았구나. 멋있게 내가 살아 있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고맙고. 내가 밤새 안녕하게 살아있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이야기가 제일 먼저고. 네. 요즘 이제 요가까지 합쳐가지고 제가 운동을 이제 합니다. 방에서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맨손 체조. 맨손 체조. 요가 요가 하고, 겸.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네. 그게 아마, 습관이 되고 나니까 이제 안 하면 안 돼. 어디 가서든지 그걸 해야지 이제 네.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고. 세상에. 예. 박사님 평생 아침에 사과 주스, 당근 주스 드시는 게 또 비결로 저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떤 점에서 좋은가요, 박사님? 저희 이 스위스에 벤나병원이라고 이 자연의학 병원이 있는데 네. 예, 거기를 이제 한번 갔었는데 네. 거기는 하여튼 무조건 모든 환자들에게는 네. 아침에 그 당근 주스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왜 주는지 그랬더니 이 당근이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흡수하는 아주 독특한 식물이래요. 모든 영양분을? 예. 오. 그러니까 이제 당근 주스라는 보면은 이 대지의 모든 기운을 먹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네. 예. 그게 정말 참 이 대지라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에 번개가 친다든가 천둥이 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게 중화가 되고 없어지는 것이 대지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건데 그 힘이 있는 그 에너지를 이 당근이 다 흡수를 한다. 그렇게 당근 주스가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당근을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서 하면 이게 잘 안 자라져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좀 넣든가 배도 넣든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짜기가 쉬워지고 그리고 또 좀 맛도 더 좋고. 맛도 더 좋고. 예. 당근, 사과의 비율은 몇 대 몇 정도로 하면? 그런 거 생각할 거 없고 자기한테도 그 맞는 거 맞는 대로 예, 뭐 좀 짜기 쉽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데치거나 또는 껍질을 그대로 먹을까요? 까고 먹을까요? 사람들이 댓글 달았는데 박사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저는 뭐 그냥 그 벤나병원에서 하듯이 모든 걸 생걸로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 예, 프레시하게 되니까. 함께 먹어라. 예. 아이, 좋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항상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아침에 요거트를 먹는 것이 장 건강에도 좋고 장에서 세로토닌 생성되는데 아주 유용하다라고 설명하시는데요. 그러면 당근, 사과, 요거트 이렇게 3개만 아침에 간단히 먹어도 우리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위장에도 휴식을 좀 줘야 됩니다. 네. 뭐 좀 괜찮으면은 그 아침을 건너뛰고 브런치를 한 11시나 좀 먹는 것도 그러면 뭐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되죠. 네. 뭐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침을 먹되 가볍게 먹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침을 그렇게 무겁게 먹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한국 사람이 위장병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제약회사는 소화제를 잘 만들어야 돼요. 소화제 못 만드는 회사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요즘 이제 뭐 이 대장암이 제일 많지만 그전에 이제 위장암이 제일 많았습니다. 위암이 식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너무 아침을 그렇게 무겁게 그렇게 먹지 말고 좀 가볍게 그 대신에 이제 골고루 영양을 갖춰서 먹는 그런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 가볍게 먹을 때는 사과 당근 주스 그리고 요거트 정도 가볍게 먹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낮에 걷기는 몇 분 정도 하시나요? 걷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나는 그전에는 참 걷기를 참 좋아해서 산에 잘 다니고 했는데 요즘 허리가 아파서 많이 못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집안에서 걷기를 하렵니다. 이 스태퍼가 있으니까 스태퍼 하나 사서 그걸 이제 한 400번 합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깨어나가지고 추울 때는 밖에 안 나갑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젊을 때 말이지. 나이에 맞게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몸 컨디션을 알려줘요. 야, 이거 너무 춥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저는 안 나갑니다. 그리고 비 온 날, 뭐 눈 오는 날 억지로 그렇게 나갈 거 없고, 그저 자기한테 맞게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평소에 식습관도 그렇고 운동 습관도 그렇고
너무 좋다고 그 억지로 하거나 그러지 말고 정말 자기한테 맞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도. 아침에 운동도 그렇습니다.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야 되거든요. 네. 하고 난 후에 뭐 기분이 좋지가 않거나 그러면은 그는 잘못된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도 세로토닌 운동이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박사님,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박사님의 건강 비결, 과식하는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 드물다고 하던데, 그 과식이 우리 몸에 참 무리가 되는 거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예, 뭐 억지로 뭔가를 좋다 그러고 막 챙기고 너무 그렇게 별나게 할 거 없습니다. 예. 그게 다 자기 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몸이 가르쳐 준 대로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네. 아, 내가 이게 과식을 했구나. 조금만 잘 정신 차려서 들어보면 내가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당장 위장이 알려주잖아요. 거북하다거나 숨을 잘 못 쉬겠다거나 뭐 트림이 좀 올라온다든가 또 심지어 뭐 토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말고 자기 몸 신호를 잘 듣고 자기 몸 신호에 따라가야 된다. 네. 저는 그게 건강의 제일 일조 철칙이 그겁니다. 예. 박사님, 요즘요, 저속노화라는 키워드가 아주 인기인 것 같아요. 우리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지만 그 속도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야말로 속도가 가장 느린 우리 한국의 어르신 아닐까 싶은데요. 박사님, 건강하게 나이 들려면, 이제 저속노화를 실천하려면 음식, 운동, 수면, 이 셋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이제는 그때쯤 되면 이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네. 근데 박사님, 요즘 보면 잠을 못 자서 고생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면이 정말 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부터 또 이제 뭐 감정을 조율하지 못한다거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요즘 보니까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노화를 또 촉진할 수 있다. 수면이 부족하면. 그래서 7, 8시간 정도는 자야 한다. 이런 강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은 수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시간 정도 자라라고 권해주실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젊을 때는 네. 수면이 상당히 양이 적었습니다. 아, 조금 주무셨어요? 밤 한 10시 반, 11시쯤 자서 아침 한 6시, 5시 네. 그때는 일어나야 되니까 하루에 그저 6시간 반, 많이 자면 한 7시간.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잠이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있을 때는 낮에 낮잠을 한 20분 꼭 잡니다. 아, 박사님이 항상 깜빡잠이 중요하다. 저도 박사님 말씀 듣고 낮에 피곤할 때 한 10분, 15분 깜빡잠 자는 걸 해보니까 밤에 1시간 자는 것만큼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낮잠 한 20분 자면은 정말 밤잠 한두 시간 자는 거에서 버금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밤잠 7시간 자야 돼, 8시간 자야 돼,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또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잠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잠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쌓인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잠이라는 게 필요한데 네. 나이가 들면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뛰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로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돼서 너무 잠 그러지 말고 또 정말 잠이 안 오면은 수면제 좀 먹는 것도 괜찮아요. 아, 예. 네.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수면제 먹으면은 나중에 이제 중독이 된다 그러는데 이제 뭐 70, 80 되면 중독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잠이 너무 안 와서 괴로울 때는 그럴 약을 좀 먹어라. 약을 좀 먹는 것도 네. 좋다. 예. 박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나는 커피 먹어도 잠 잘 자. 난 커피 체질이야. 나는 잠 잘 자는 체질인가 봐. 이런 사람들도 꽤 있던데 그런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자, 이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불면증 환자도 있거든요. 불면증 환자도 물론 잠을 적게 자죠. 커피는 이 신경 흥분제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온다 하는 것은 그만큼 수면이 부족한 상태다. 수면 결핍 상태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한 5시간, 6시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 생각은 보통으로 생각한다면은 낮에 점심 먹고 그때 커피 한두 잔 마시는 게 그날의 마지막 자리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한 잔, 점심 때 한 잔. 네. 박사님 강의하신 걸 제가 찾아보니까 꿀잠을 자려면 첫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 10분 정도 해라. 자기 전에. 두 번째, 수면 시간을 정하고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좀 낮춰라. 이 말씀도 하셨고요. 세 번째, 휴대폰과 TV는 자기 1시간 전부터 좀 꺼라. 이 얘기 하셨고요. 네 번째는 세로토닌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2, 3번은 저희가 잘 하겠는데요. 그럼 네 번째, 세로토닌을 가까이 해라.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희 좀 알려주십시오. 단백질 중에서 트립토판이라는 네. 단백질이 있는데 이제 그게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가입니다. 세로토닌을 먹으면은 이제 이 트립토판이 내 속으로 잘 들어가고 또 내 속에 들어갔다고 또 이게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적당한 자극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네.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 예, 네. 첫째는 햇빛. 네.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리드미컬한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식후에는 적어도 한 20분은 뭐 가볍게 이렇게 20분? 걷는 게 걸어라. 좋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킨십입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 만나면 허깅도 네. 하고 악수도 하고 뭐 정말 애인끼리 키스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스킨십이 있어야지 이제 행복해지는 거고 그게 바로 세로토닌을 만드는 지름길이 바로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거 한 가지가 부족해도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되죠. 적당한 자극이 있으면은 이게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바뀐 세로토닌이 또 수면을 촉진하는 멜라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가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잠이 안 오죠. 네. 예. 그게 멜라토닌을 못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세로토닌을 먹으면은 그것들이 좀 부족해도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그 합성 과정을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면 멜라토닌 생성까지 자연스럽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세로토닌이 많아지면은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죠.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은 습관이 장수의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낮에는 특히 오전에는 햇빛 받으면서 좀 걷고 예. 그리고 낮에도 리드미컬한 가벼운 운동 내 몸에 맞게 좀 걷고 그리고 스킨십 이거 정말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쵸? 아유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악수할 때도 이렇게 스킨십 좀 하고 이런 습관들이 내 세로토닌도 멜라토닌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거네요. 박사님 노년에 고독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 이거다. 우리 인간에게는 고독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고독감이라는 것은 고독해서 막 이거 죽겠다 하면 고독감이지만 그러나 이제 혼자 있어야지 그런 창조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독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늙어도 생산적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글을 좀 써라. 네. 글을 한번 써봐라. 네. 저는 지금도 뭐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정말 제 건강에 상당한 부분이 역시 글을 쓰는 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오늘 이 말씀 정말 좋습니다. 네. 우리가 노년은 무조건 외로울 거야, 고독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생각을 바꿔라, 발상을 바꿔서 고독력을 키워라. 예. 그거야말로 가장 생산성 있는 노인이 되는 방법이다. 그렇죠. 예. 박사님 내 인생이 남들이 보기에 뭐 거창하지 않아도 나만의 자서전 쓰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참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사님께서 이번에 새 책을 내셨어요. 제목이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100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표지도 박사님이 그린 문이나예요. 80세에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내가 뭔가 이제 인생에 새로운 장을 펼치는 그러면 참 새로운 것을 만날 때는 우리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렘이 있잖아요. 네. 나는 그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또 여기에는 딸, 아들
자녀에게 직접 쓴 편지가 또 들어있어요. 박사님, 제가 들리는 소문에는 자녀들에게 편지 처음 써보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이 애들 키우는 게 방목주의였습니다. 네. 물 안에 가둬서 키우는 게 아니고, 네. 그냥 풀어놓고, 그냥 자기 멋대로 뛰어놀고, 적어도 제가 판단하는 우리 아이들은 이 악질이 아니야. 악동이지, 악동. 악동. 악동과 악질은 다르거든요. 그쵸. 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쁜 아이들은 아니다 하는 확신이 섰고, 이제 풀어놔도 쟤들이 뭐 방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나쁜 길로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도 완전히 정말 방목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불러놓고 뭐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적이 사실은 별로 없었고 또 자기들이 잘해 나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제 나름의 판단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나로서는 뭐 편지를 따로 쓰거나 뭐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편지를 쓴 것은 이 50대, 60대 이 네. 아버지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고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내가 뭘 쓰는지 온 거를 이렇게 몇 장을 보더니 아버지 이거는 우리한테 쓰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60년 환갑 이야기인데 그랬길래 우리 딸이 환갑이야. 그래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출판사에서 이게 정말 아버지가 평생에 못한 거를 또 마주보고 이야기하면 쑥스러울 테니까 글로 한번 써봐라.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써본 거죠. 자녀에게 편지를 써보시니까 좋으셨죠? 참 좋더라고요. 또 답장 받으니까 예. 너무 행복하셨죠? 그래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도 자녀들에게 편지 한번 또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보기에는 박사님은요, 100세, 110세 되셔도 이 자리에 나와서 불안해하지 말고 이렇게만 살아보자라고 또 위로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께도 저희가 하나 또 여쭙고 싶습니다. 박사님, 나 100세까지 8년 남았는데 8년 동안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는 그동안에 이 세로토닌 운동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세로토닌. 그래서 좀 이 세로토닌이 세계화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요즘 아주 네. 깊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내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남자 이시영으로서 내가 100세까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개인적인 행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주 정말 멋진 연애를 지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유, 박사님 응원합니다. 박사님 또 좋은 여자친구 생기시면 또 방송 나와서 네,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